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아시아 최대 미술 축제 비엔날레가 한창입니다. 비엔날레라고 하는 미술의 바람이 부는 광주 미술계에 최근에 새로운 바람이 더해졌습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광주시립미술관에 새 수장이 임명이 된 것인데요. 바로 문화예술계에 정통한 현장 전문 경영인 전승보 관장님이십니다. 관장님 취임 소식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는 관장님 모시고 광주시립미술관의 비전부터 또 문화 중심도시 광주의 미래까지 다양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창 바쁘신데 저희가 모신 거죠? 광주 시민들에게 네. 미술관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취임하신 지 이제 2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 관장님으로서 보낸 2달은 어땠습니까? 일단 업무 파악을 했었고요. 네. 광주가 낯설지 않는 곳이고 네. 광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네. 비교적 쉽게 안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시립미술관장 응모가 굉장히 치열했었거든요. 17명이나 되는 지원자가 몰렸는데 역대 최다였습니다. 이제 그 경쟁을 뚫고 관장님이 되신 건데 그만큼 기대도 이제 많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려도 있고요. 어떠십니까?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들으셨죠? 또 타지 출신이 광주에 와서 어떻게 이 지역의 문화를 네.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광주에는 여러 가지 그 연고로 네. 광주 비엔날레 초창기부터 해서 네. 그리고 아시아 문화 전당 역시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네. 마지막 그 개막 직전까지 네. 여러 작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광주의 문화예술계의 현황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점에서 걱정되는 그 많은 부분들은 소통을 통해서 네. 이야기들을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간 2달 동안에 이제 그런 소통을 위한 준비 작업도 많이 하셨겠네요. 전업 작가가 아니신 것도 처음이시고 또 우리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그걸 좀 반대로 돌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다른 지역이라든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작가 출신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지역 출신도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경쟁력으로 내세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양의 경우에도 네. 처음에 미술관들이 생길 때 네. 거기가 다 작가 출신들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미학이라는 그 학문이 네. 분과 학문으로 사실상 독립되기 시작한 지가 200년이 채 되지 않았고요. 예. 미술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년, 200년 전에는 소위 그 이론가, 전문가, 큐레이터라고 하는 직종이 전문화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네.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작가 선생님들이 처음에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작가분이 제일 잘 알고 계시죠. 원로 작가분들이. 네. 그래서 관장을 지내셨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미술관이 정착 단계를 지나서 네. 성장 단계로, 성장 발전 단계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영입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 이제 1980년대를 경과하면서부터는 예. 이제 세 번째 단계 90년대 들어와서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는 말하자면 전문 경영인, 예술 경영가들이 이제 관장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예술 경영인들이 아직 착근은 못한 상태이고요. 전문가들이 경영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도 네. 초창기에 네. 원로 작가님들이 그 안착 단계에서 있었던 거는 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네. 아마 이번에 전문가를 이렇게 관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거는 네. 이제 그 다음 단계, 네. 성장 발전 단계에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인가를 시청에서도 고민했기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관장님께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만들어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또 몇 번 받았어요. 예. 하시고 싶은 게 뭐냐? 네. 당신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패션 네. 뭐 이런 것들이 뭐냐 네. 열망하고 하는 것들이 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내가 특별한 어떤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네. 내 지금 현재 직분에 충실하고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이야기는 아마 전문가 관장으로서 네. 아마 미술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광주 전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술 분야 쪽에 함께 참여를 하셨으니까 광주 전남 미술계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나 이런 점을 좀 보완해야겠다 그런 부분도 눈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예. 저는 일단 어떠한 상황을 네. 분석할 때 통계 지표부터 찾아봅니다. 네. 그건 인터넷에 거의 다 드러나 있죠. 예. 광주 시민 중에 500명 중에 한 명이 전업 작가이세요. 화가이십니다. 아, 전업 작가. 아. 예, 놀라운 숫자예요. 네. 이거는 전국적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광주 미협의 작가가 2,200명으로 있고요. 네. 그 외에 다른 미술단체까지 하면 한 2,500명이 된다고 보죠. 네. 그러면은 500명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인구수 대비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렇죠. 월등한가요? 그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군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뭐 무용, 음악, 연극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5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보다 네. 숫자 더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혹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저는 반대로 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네. 위기가 기회다라고 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그 인적 인프라와 그 자산들을 어떻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네. 꽤 맞춰야 된다잖아요. 네. 어떻게 재조직하고 네.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는 예양이라는 말이 부끄럽지가 않게 네. 문화예술인들이 네. 많이 살고 계신 그런 고장입니다. 그런 고장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 구슬을 꿰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늘 또 뭐 하는 이야기인데 네. 위대한 것은 멀리 있지 않다. 네. 가까이 있고 네.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다. 네. 중요한 거는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내 곁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자산들 네. 그리고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네. 자산들을 네. 어떻게 재발견하고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미술관의 사명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술관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라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짜장면 데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실제로 그런 퍼포먼스 전시가 있었어요. 있었나요? 한국에서도요. 한 네. 20년 전에 네. 저 서울에 있는 미술관에서 예. 엘비스 궁중반전점이라는 네.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등장하는 네. 거기 짜장면 집을 만들어서 하는 퍼포먼스가 재밌게 열렸어요. 네. 그래서 그 전시는 바로 요리를 해서 함께 먹고 나누는 그런 네. 퍼포먼스였고요. 그럼 관장님 그 장소에서 관객들이 함께 그 짜장면을 퍼포먼스를 보고 짜장면을 먹고 아. 짜장면을 배달하는 작가는 롤러 네. 스케이트를 타고 그러니까 그거 모든 것이 다 퍼포먼스였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인도의 수보드 굽타라든지 네. 많은 뭐 미국에 있는 작가라든지 네. 그런 퍼포먼스들이 네. 미술관에서 네. 아주 일상적으로 열리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미술하면 네. 그림과 조각, 뭐 네. 사진 이런 걸 연상을 했는데요. 네. 어떤 작가는 숨 쉬는 것도 예술로 아, 제출을 하죠. 네. 그래서 숨 쉬는 것이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을까에 예. 하지만 그 설명을 잠깐 들으면은 네. 모두가 다 감탄을 하게 되는. 제가 하나 간단히 사례를 또 다른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네. 이런 거를 미술 작품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했을 때 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네.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있는. 그런 조각을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또는 어머니가 아기 젖을 먹이는 그림이라든지. 네. 근데 그게 수백 년 동안 반복이 되어 왔어요. 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랑을 느끼게는 하지만은 네. 그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감동을 크게 받을까? 왜 반복적이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 네. 동네 골목길 앞에서 대문 앞에서 네. 공 차고 놀다가 네. 저녁에 이제 노을이 지면 예. 어머니가 누구야 밥 먹어라 저녁 먹으라고 불러요. 다 네. 하나씩 이제 골목길에서 사라지는데 예. 집으로 이제 뛰어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이렇게 나오시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날따라. 네. 근데 그때 어머니 손에서 마늘 냄새를 맡았어요. 네. 근데 초등학교 때 어머니 손에서 나는 마늘 냄새가 네. 싫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 어머니 손에서 나는 마늘 냄새가 사랑을 느꼈어요. 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해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저 냄새 나는 저 마늘을 저렇게 해서 이 손에 냄새가 배겼구나. 네. 만약에 그걸 제가 예술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냄새가 등장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죠? 예. 그래서 미술 전시장 안에 네. 냄새로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과거와 달리 네. 미술 작품이란 네. 무엇인가라고 네. 물었을 때 작품을 감상하기 이전과 작품을 감상하고 난 이후에 네. 이전과는 또 다른 태도를 지니게 만드는 것. 그때의 태도는 희로애락이라든지 여러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사랑이 됐든 미움이 됐든 뭐든. 네. 그래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는 예술가의 호흡이 숨이 될 수도 있겠고요. 냄새가 될 수도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것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이제 50년 남짓한 거죠. 끊임없이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를 이해하는 네. 창문이 하나씩 열리는 것. 네. 그래서 현대미술과 향후 우리 동시대 미술에 있어서의 그런 재미있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하나씩 더 알아가는 것. 예전에는 미술을 통해서 발전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발전의 개념이 아니라 확장되어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이제 시민들께서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관장님께서 대학 때 회화를 전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획자로 모습을 이제 바꾸셨는데 나의 전공을, 자신의 전공을 계속 살리고 싶은 그런 욕구는 없으셨나요? 20대 중반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네. 이제 그때는 큐레이터라는 말도 없을 없었죠. 때였습니다. 네. 80년대 중후반이니까 네. 미술 평론을 해야 되겠다고 네. 결심을 굳혔어요. 그리고 한 2, 3년 동안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2,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네. 전문적으로 직업 세계로 들어가고 나서는 지금은 그런 전문적인 작가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작품을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네. 그런 것도 훌륭한 하나의 직업 세계이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관장님께서는 공공미술 전문가다 이런 표현도 함께 따라 붙는데 요즘에 그 공공미술이 도심 재생과도 항상 이렇게 단짝처럼 붙어 다니잖아요. 광주에 오셔서 아마 한 번쯤 들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양림동이나 동명동이나 발산마을 이런 곳도 미술이나 도심 재생이 결합한 그런 현장, 그런 장소로 많이 바뀌어졌었는데요. 어떠세요? 현장 혹시 가보셨나요? 예, 걸어서 네. 쭉 이렇게 한번 그 몇 시간 동안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네. 불과 10년 전하고도 정말 다르게 도심지 공간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마치 어디 유럽에 잘 가꾸어진 도시처럼 네. 아마 향후 10년 후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게 이제 도시 공간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뭐 상업적인 어떤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은 네. 잘 이렇게 결합이 돼 가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네. 관장님 하면은 또 대형 전시 기획자다 그런 평가도 있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재밌어 했는데요. 한뼘 미술관, 네. 그리고 도심재생, 공공미술 이런 현장에서도 뵙기도 하는데 또 해외 미술계에서도요. 예를 들면 요코하마나 홍콩 같은 이런 곳에서도 자유분방한 현대 미술로 또 독립기획을 하시다가도
또 어떨 때는 민중미술 운동 현장에서도 관장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굉장히 활동 영역이 넓은데요. 어떻게 그 많은 분야의 호기심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미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일단 큐레이터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큐레이터에게 요구되는 거는 네. 전문적인 한 가지 지식보다는 네.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직화시키는가라고 네. 하는 게 큐레이터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예술가들은 조직화를 할 필요가 없죠. 자기 네. 것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됐고 아주 즐겁게 재밌게 하면서 또 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된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저희 관객들, 시민들은 더 많이 즐거워지게 되죠. 그 비엔날레가 광주 비엔날레가 막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프로그램에서 김선정 비엔날레 대표님 나오셨을 때도 이제 같은 질문을 네. 드렸습니다. 대중문화가 주류인 이런 시대에 미술 그리고 예술 이런 것들이 관객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카페에 갔더니 그런 글이 쓰여져 네. 있더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네. 예술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게 액자에 걸려 있어요. 네, 글로요. 예, 글로 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술적인 것은 없다. 네. 그래서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카페에 물어봤더니 네. 빈센트 반 고흐의 어록이라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만큼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 없어요. 화가가 되기 이전에 네. 탄광촌에서 목사로 일을 하셨죠. 네. 사실 저는 그 말이 100년 전에, 100년도 더 전에 고흐의 말이지만은 네. 저는 또 비슷한 말이 로베르 필리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예. 백남준 선생과 같은 그룹에서 플럭서스 그룹에서 활동을 하신 분인데 네. 이분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술이 삶을 더 재미있게, 재밌게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 예술이지. 예술이다. 삶이 예술에 종속되어 있거나 아.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결국 예술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미술관이 지어진 이유가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미술관이라고 한다면은 네. 일종의 문턱이 높은 성전과 같은 거, 신전, 그림의 신전, 예술의 신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가기도 좀 힘들고. 네.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벽이 없고 문턱이 낮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감을 받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예술적 감동을 얻어갈 것인가. 네. 이제 예술적 감동을 얻어가는 것이 네. 넥타이를 메고 진지하게 그림 앞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게 아니라 예. 훨씬 가슴에 와닿는 네. 여러 가지 그런 전달 방법을 통해서 네.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라든지 다양한 장르의 네. 복합 예술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해주시죠. 미술관에 와서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있어요. 네. 당장 크게 요구되고 있는 게 네. 광주시립미술관은 역시 시 산하기관인 네. 광주 비엔날레 네. 그리고 아시아 문화전당과 한 몸과 같이 일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크게 들고 있고요. 네. 그거는 단순하게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협업하는 차원의 수동적인 걸 떠나서 보다 더 적극적인 것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 미술 작가들이 어떻게 국제 교류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외국과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 자극을 얻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해외에서 몇 분들이 지금 다녀가셨고 다녀가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가시화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 예. 지정이 됐어요. 네. 세계에서 3개 도시만이 그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에서 이런 인프라 시설과의 그런 그 네. 협업도 협업이지만은 네. 광주만의 그런
미디어 아트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발신 기지가 될 수 있을까 목화 고민 중이고 네. 모색하고자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실은 네. 미술관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잖아요. 네, 그 넥타이 메고 진지하게 다가서는 그런 미술관이 아닌 정말로 시민들이 그걸 많이 바라실 것 같아요. 문턱이 좀 낮춰지고 네. 언제라도 갈 수 있는 나의 놀이터 같은 곳, 추억이 있는 곳, 옛날 골목 같은 곳 그런 곳으로 시민들과 늘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미술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장면을 먹고 춤추는 미술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랐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술이나 미술 혹은 이러한 행위들이 가장 평화로운 협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이 상상력이 마구마구 샘솟는 세계적인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